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이 사흘 연속 한국의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안보리 결의 위반 대응에 대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한국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맺은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 행위 중지구역, 즉 해상 완충구역에서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3,600회나 위반했다면서 앞으로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등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사흘 연속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한일 3국 공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오는 4월 진행될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도발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지도부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억지력,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공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해상 포격 도발은 다분히 정치적 도발이라며 실제 포격이 아니라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북한은 미한일 3국 협력을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동 지역에 완제품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진보화된 무기 체계가 테러 조직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인근에서 VOA는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장을 지낸 우지 루빈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루빈 전 미사일 방어국장은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에 대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buying North Korean weapons. Also, we found North Korean weapons in Gaza. But this is it's not a support, it's commercial sale. They try to make money, like with the cybercrime. So they sell whatever they can sell for foreign exchange.
앞서 BOE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o, all those Hamas, Hezbollah, they are not sophisticated industrial nations. Lord, they have industry. So what they need is finished products. Finished products they can buy in the market. The Iranians, the North Koreans are selling. 특히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살상력이 더 높은 신무기를 만들어낸 정황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F-7의 신관에 비저 칠류와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있는 사진을 확보해 보도했는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BOE의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기의 가자지구 유입 시기와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in past years there was a sort of weapons trafficking route which went via Sudan, from Iran and then down to Sudan and then through Egypt with smugglers to the desert and then into the Gaza Strip. This route no longer exists. So the question will be, when did this weaponry enter Gaza Strip? It's possible that it entered some years ago, during the time when that route was active, and it has been there ever since. 이스라엘 현지의 전문가들은 중동에 유입되는 무기가 F-7과 같은 소형이나 중형 무기 수준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무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BOE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31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미사일의 엔진 덮개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이 순항 미사일은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됐는데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이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10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orth Korea is a proliferator of weapons, and they could sell to anybody with enough money to buy it. The more sophisticated weapons North Korea produce, the bigger chances are that they will sell them, and finally they will end up at some terrorist organization in our region or other regions of the world.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의 무기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서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과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면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국제 파트너들과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을 위협하며 새해 각종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말 전원회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6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은 한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군사 첩보위성과 군사용 드론, 미사일을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반도에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적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선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세계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무인기 전력 확대 등을 선언하면서 새해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긴밀한 협력은 올해 글로벌 안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제 정치 위험 분석 업체 유라시아 그룹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8일 발표한 2024년 10대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이들 간의 협력은 올해 전 세계를 위협할 5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와 북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량 국가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 국가는 가혹한 제재와 미국에 대한 증오 공유, 국제법 위반 의지로 단결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오늘날 지정학적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으로 기존 제도와 이를 유지하는 정부 및 원칙을 약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량국가 지위와 군사화된 경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옛 소련 표준 포탄 덕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인 자원이 됐고 북한과 이란 간 오랜 협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